네,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6월 23일 장 마감 시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시아 증시를 가볍게 보고 넘어가면 일본 니케이는 뭐 이렇게 진행됐고, 오늘 뭐 우리 증시에서 네이버가 강했는데 네이버랑 관련성이 있는 제트홀딩스의 흐름이 뭐 강했다라는 정도.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쪽에 움직임이 있었다. 우리 증시에서도 그랬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 정도 네, 외에는 뭐 특별하게 눈에 띄는 게 없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상해 기준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왔고, 심천 상해 통틀어서 봤을 때 반도체 쪽의 흐름이 강했던 하루였다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으며, 우리 증시로 넘어와서 보면 우리 증시는 이제 매매 동향이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이 관망하는 듯한 흐름이 발생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어쨌든 뭐 그렇게 매도가 크게 나온 건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코스피가 뭐 이렇게 그렇지만 이제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도 뭐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이 나왔고 한데, 시장을 조금 면밀하게 뜯어보면은 사실 뭐 하락장과 별반 차이가 없는 좀 흐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딱 봐도 여기 보시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 수가 많았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소수 정말 시가총액 이제 시가총액 최상위 초대형주에 있어서의 흐름이만 좀 강하면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강하면서, 뭐 셀트리온 뭐 그 외에 셀트리온 삼형제 그러면서 주가가 지수가 끌어올려진 하루였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이제 오전장 같은 경우 약간의 뭐 토스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임이 또 있었고, 그리고 또 기사를 하나 보면 요거 관련해서 이제 괴질 테마성 종목으로 뭐 조화제약이라든지 뭐에 움직였다, 뭐 시세를 좀 반납한 부분이 있었고, 뭐 정치 테마들도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고, 추가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인도에서 이제 델타 플러스라고 해서 변이를 또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나온 부분도 있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지수가 올라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바이러스, 특히나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봉쇄를 해제하려다가 이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좀 연기를 한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에 대한 부분,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사람들의 시선이 많이 갔었고, 그런 부분이 좀 가라앉은 부분이고 한데, 그리고 뭐 지난밤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다시 뭐 코로나에 대한 변이가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에 따라서 뭐 지수 시장을 좀 발목을 잡고,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수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코스닥으로. 이러한 배경에는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뭐 자금 유입이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뭐 그에 따라서 코스닥이 좀 더 펌프질 되면서 움직인 가능성도, 제약바이오 중심으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이 그럴 가능성도 조금 열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지금 뭐 굉장히 뭐 지수가 움직인다고 지금 지수가 플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최대한 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일단 뭐 카카오도 좀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뭐 그렇게 크게 뭐 물론 이제 대응 라인을 높이면서 볼 필요성이 있겠지만, 과하게 걱정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최근에 특히나 여기 구간 내지 오늘 구간, 이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좀 주의를 하면서 봐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쨌든 굉장히 뭐 잘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굉장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대형주의 경우 이게 벌어지면 또 모이고, 원래 대형주가 아니어도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 심한 가운데, 특히 그리고 상승 과정에서 이 캔들의 사이즈가, 이 몸통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은 이제 슬슬 고점에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좀 주의를 조심을 하고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특히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인들이 사면서 끌어올린 부분이에요. 물론 최근에 이제 작년 이제 코로나 급락 이후부터 개인들의 자금력과 그런 응징력으로 인한 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한쪽에서 팔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느 순간 이제 큰 매도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올 경우에는 와르르 좀 무너지는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열어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의 흐름에 대한 영향까지도 좀 받으면서 탄력이 붙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고, 지금 카카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뭐 여론들도 있고 막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뭐 경계를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환호하고 막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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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굉장히 경계를 많이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에 대해서 좀 비중 있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여튼 좀 조심을 슬슬 하자, 슬슬이 아니라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단 라인 계속적으로 높이고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조금, 카카오 뭐 최근에 매수하신 분들은 조금 뭐 수익 줬다가 바로 뭐 손실 구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우려가 돼서 좀 이야기를 해보기도 했고, 내일 뭐 오전에 이제 쳤다가 뭐 빠지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까지도 조금은 열어놔야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추가로 특별히 이야기해 볼 거라고 하면 환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환율이 뭐 장중에 아까 봤을 때는 2점 몇이었는데 전일 대비 지금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 월요일에 시가를 뚫었어요. 이렇게 환율이 올라와 버리면 외국인이 매수가 이제 물론 매도가 강하게 매수가 그러니까 매도가 나올 수가 있는 여건이 꽤 형성되고, 뭐 공매도가 많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매수가 약하게 들어올 수 있고, 뭐 매수 자체가 뭐 하여튼 오늘 같은 경우는 어쨌든 환율 오르는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매도가 강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좀 네, 환율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뭐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이 경계를 좀 높여야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환율이라는 게 결국 뭐 기본적으로 계속 뭐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해드렸지만 수출 주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수출 기업들한테는 어쨌든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국내 자금이, 단기적인 외국인의 자금이 많이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환율이 올라가면 오히려 빠져나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은 빠져나가던가 아니면은 이 환율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탄력성이 있는 분야, 그쪽으로 돈이 쏠린다는 거죠. 오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닥의 제약 바이오 쪽으로 움직임이 같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뭐 같이 보면서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이렇게 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수 차트를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으로 양봉이 일단 나오긴 했는데, 코스피에 이제 보시면 대형주를 보면, 대형주는 이제 양봉이 나왔어요. 어쨌든 오늘 대형주 위주로 해서 움직인 거니까. 근데 대형주가 보면 여기를 아직 안 제꼈습니다. 대형주들이 이제 아직 안 제꼈고, 지수 자체는 제꼈는데, 그리고 이제 또 보면 중형주 같은 경우는 뭐 따로 놀면서 쭉 잘 움직이다가 오늘 음봉이 딱 떨어졌고,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뭐 하락 종목이 많았던 거는 결국에는 이제 대형주만 움직이면서 지수가 움직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도 하락이 많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패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지금 음봉이 딱 나오고 양봉이 나왔다가 이 양봉을 덮어버리는 음봉이 출현했어요. 물론 거래량이 좀 적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성이 보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좀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코스닥을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 이렇게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 보시면 코스닥 100을 보면은 이렇게 움직임 나왔고, 그 다음에 중형주에 속하는 여기는 이런 식으로 막판에 이렇게 꼬리가 꽤 길게 달린 부분이 있죠. 막판에 이렇게 쭉 밀리고, 그 다음에 스몰도 이렇게, 얘도 역시나 코스피 소형주처럼 음봉 나오고 양봉 나왔는데 이 음봉이 지금 양봉을 덮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굉장히 뭐 중소형주가 흐름들이 굉장히 좋긴 했었는데 그동안 뭐 조금 저조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도 조금은 염려를 해야 되는 국면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지금 뭐 당연히 아까 이야기 드린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 및 뭐 델타 변이 플러스라든지, 그리고 그런 바이러스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또 추가로 생각보다 별로 이슈가 많이는 안 되고 있지만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중국 그
국방부에서 뭐 이야기가 한마디가 나오기도 했고, 지금 미국의 그런 미국 그 대만 해협 그 남중국해라고도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미중 간의 그런 잡음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과거 뭐 트럼프 때긴 하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여름에 본격화되고 지수가 빠졌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를 하면서 이런 약간 지금 현재 중국과 미국의 경우는 약간 뭐 백신이든 뭐든 해가지고 약간 자신들의 우군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은, 진척이 좀 더 견고하게 됐을 때는 약간 뭐 트러블이 좀 더 본격화될 가능성도 염두를 해두면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난 거는 이제 그러한 뭐 체제라든지 그런 걸 다 넘나들고 이제 자금이 또 중국으로 유입이,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고, 그에 따라서 돈을 벌려고 하는 흐름들도 나오고 있어서 참 여러 가지 좀 재밌는 부분이지 않나 싶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뭔가 두 국가의 트러블이 심해지면 우리는 정말 중간에서 굉장히 뭐 피를 볼 수가 있는 새우등 터지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뉴스들 좀 점검하면서 시장을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주저리 좀 정리가 좀 덜 돼서 이야기가 된 부분도 있는 것 같고 한데,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좀 정리를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뭐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설명과 댓글 부분에 동일한 링크가 들어갑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을 입장하실 수 있고, 입장하시면 여러 가지 장중 코멘트, 매수부터 매도까지 무료 공개 추천주에 대한 부분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하시면 채팅방 상단에 공지글 꼭 읽어주시고 채팅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박종호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